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영화 생각, 잠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1999년에 개봉한 영화 애나 앤드 킹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해요.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보게 됐어요. 그 친구는 이 영화가 자기 인생 영화래요. 사실 전부터 이름은 들어봤고 그리 관심은 없었는데 누군가가 어떤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정말 보는 내내 가슴이 계속 벅찼던 영화예요. 그건 아마도 평소에 제가 가졌던 고민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동경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있었던 것들을 제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준 것 같아요. 살면서 가슴속에 간직해야 할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영화를 소개해준 그 친구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은 물론 저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 확신해요.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본다. 어쩌면 이게 태국 왕세자의 가정교사를 하기로 태국에 온 애나가 왕의 아들에게 준 첫 번째 가르침 같아요. 원어로 봤을 때 좀 더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영어 그대로 전달해 볼게요. Most people do not see the world as it is. They see it as they are.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이 그런 것처럼 세상을 보죠. 어때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영화의 배경은 1860년대예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할 때였고 아시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양 제국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을 때였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기였고 지금보다 평등, 인권 같은 소위 합의된 정의가 더 적은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그 결과로 나오는 옳고 그름의 판단 차이가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전쟁이 많지 않은 시기라고 해서 평등과 인권같이 사람들이 합의하는 가치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저 말의 가치가 더 적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그건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들죠.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긍정적인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살짝 놓쳤던 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이건 참 힘든 거죠. 한번 자기만의 관점이 정립되고 나면 세상을 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힘들어져요. 저한테는 이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세상을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중요한데 그 해석을 만들기 전에 어떤 해석도 없는 상태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는 약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에게는 이게 있는 그대로 세상과 이걸 해석하는 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이걸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에게는 이 둘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다른 하나를 놓칠 수 있는,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줄다리기 말이죠. 그런데 말을 해놓고 보니 맞아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느 쪽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영화 속 애나와 왕의 대화에서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애나가 개인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태국의 풍습을 발견했을 때도 평등의 가치가 옳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함에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할 때도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자신의 개입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답답함에 부딪힐 때도 애나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해석이 다른 환경, 나라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배우게 되죠. 태국에서의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요. 어쩌면 애나가 왕세자에게 했던 첫 번째 가르침은 애나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이미 가지고 있던 관점은 계속 고쳐질 수 있다는 거요. 내 생각과 달랐던 세상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서 말이죠. 애나 역시 왕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깨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기도 했어요. 계속 내가 틀렸음을, 그리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요. 어쩌면 이게 앞서 말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유지하는 비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왕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엄청난 기계와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내가 틀릴 수 있음에 대한 생각의 여지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데도 전혀 위축됨이 보이지 않는 거요. 오히려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 보이죠. 어쩌면 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흡인해버리는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생각하다가 그 질문이 왕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까로 이어졌어요. 왜냐면 저에겐 자꾸 왕이 실패 그게 뭐 대수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족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분명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자신의 습관과는 다를 수도 있는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인 애나를 왕세자의 가정교사로 두겠다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일 테죠. 애나가 자신의 기존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왕세자에게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는 급진적인 가르침을 전하려고 할 때도 그는 계속 듣고 있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도였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는 왕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죠. 전 그 눈빛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나도 가져야겠다 저거. 새로운 걸 시도할 때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발견할 때도 그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저 일어나게 둘 일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일이라고 말이죠. 어차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는데 뭐 이번에 새로 배우면 되지 뭐.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하고 말이죠. 그러다 그것들이 모여 영화에서처럼 일당백의 기적이 찾아오는 행운을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화 애나 앤드 킹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도 달콤한 밤 되세요.